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 있을까? 예, 운명에 관한 특집 동영상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사주 명리학의 세계에서도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일까? 예, 있습니다. 앞에 5번째 동영상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사고로 운명한 친구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으로 토일간인데 이 화토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연운, 월운, 일운 이렇게 사주에 화토의 기운이 강한데 또 이러한 귀신의 오행이 화토가 강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주 명리학과 우리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보는 것에 관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주와 자연과 인간사에 이러한 사주의 음양오행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추출해내는 귀납적 방법으로도 각 사주에 따라 운명의 길로 흘러간 수많은 실증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주원국의 팔자와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 및 일가를 중심으로 오행의 관계를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친에서 그 적중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남녀관계에서 음양 등 반대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추운 겨울에 태어난 좀 차가운 사주라면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궁합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자신의 계절과 반대 계절에 태어난 사람하고 만나면 된다. 또한 자신에게 없기에 필요한 반대의 오행으로 어떠한 직업이나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뜨거운 사주의 사람이 되면 얼음 공장에 가서 일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차가운 사주였다. 특수 용접공 이렇게 화를 가까이 하는 직업을 택하면은 좋다 하겠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저는 차가운 사주라서 화 기운이 좋고 또 반대로 저의 집사람은 5월생 양력 6월이 좀 뜨거운 사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좀 우스운 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저는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양 쪽으로 차가워서 그런지 머리통이 남쪽으로 그러고 늘 잡니다. 근데 집사람은 어떤 때 이렇게 옆에서 자다가 아침에 보면은 머리 방향이 나하고 반대로 가 있는 여기 거실의 그 반대 방향이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도 뜨거운 사람은 그래서 수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북쪽으로 돌리고 자면 좋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양이 좀 반대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애인 관계, 연인 관계는 좀 같은. 그래서 대부분 연인 관계, 애인 관계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예.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음양이 서로 반대래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좀 좋게 되는. 사실 그래야 한 사람이 쓰러져도 한 사람이 좀 보살펴 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 저는 9년간 어머님이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몇 달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길에서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별로 제가 어떠한 그 웃음이라고 그럴까, 이런 밝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교 1학년 때 과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이렇게 즐겁게 재미나게들 노는데, 저는 그러한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에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집안에 어머니만 이렇게 아프시고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히락거리고 놀 때가 아니지, 사실 그런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저 혼자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후회되는, 야, 지금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임 자리에서 참 즐겁게 지내면 좋았을 것을. 저희 구업가가 남자 18명, 여학생 22명.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꽃다운 청춘 남녀의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후회되는 이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같이 개울물이 흐르는 이러한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그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아주 밝은,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그때까지 이러한 웃음이라는, 밝음이라는 세계에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러한 밝음의 세계, 이러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엊그저께 집사람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한 40년 지나서 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대문가에서 거기 잡초 제거 같은 것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이렇게 그 얼굴에 그 반기는 그 모습이, 이게 내가 40년 전에 봤던 그러한 모습하고 좀 똑같던, 조금 비슷했던, 속으로 야, 그래도 남편이 왔다고 그렇게 반기는 모습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느 때 싸우고 보기 싫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100마디의 말보다도 요게 체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동작이나 표정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그래서 관상보다는 체상, 또 체상보다는 그 마음 씀씀이 심상에 더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예,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팔동 사주가 활달한 성품으로 아주 적극적이라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가 양팔동 사주가 되겠습니다. 예, 김건희도 시지가 정확하지 않지만 양팔동 사주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예, 금수가 강한, 즉 음양으로 따졌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음기가 강한 여자가 성에 관한 집착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기를 잘 못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상이 발달된 경우에 간목일간의 오화월지,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끼를 좀 발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에 관한 좀 집착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도화살인 자오묘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미녀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탤런트 고소영이 좀 미모가 좀 뛰어나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연, 월, 일 다 도화살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역마살인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주한 일생이 많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내 지지가 인신사회로 뭐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이 젊어서 만주를 갔다가 일본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또한 대통령이 돼서 외국에 왔다리 갔다리 또는 국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참 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주에 이 재생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기신으로서 남자라면은 여자로 인한 성추행 사건이나 미투 운동 등에 휘말리거나 재물 등으로 인한 폐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 편관이 강하게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왔을 때 재생살로 이러한 폐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이 재생살 구조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복, 돈복, 부친복이 없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올려져 있는 100분 동영상에서 사주의 육친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학문 등에 관심이 많고 심성이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제 사주인데 제가 인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런 학문 좀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뭐 제가 심성은 좀 착한 편입니다. 뭐 저의 집사람도 인성이 3개가 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죠. 집사람도 제가 보기에 심성은 참 착합니다.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그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개인 택시 하니까 아주 뱃속이 편안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다가 낮잠 자고 싶으면 세워놓고 한잠 자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 개인 택시도 참 요즘에 젊은 애들 때문에 좀 못할 정도랍니다. 젊은 손님 태우고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잠시 섰더니 그 뒤에서 하는 소리가 빨랑 가 임마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니까 뒤에 있는 새파란 젊은 놈이 빨리 가란 말이야 새끼야.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신호 걸려 있는데 왔다리 갔다 하는 거 없으니까 후다닥 가라고 뒤에서 그러더랍니다. 참. 그래서 개인 택시도 좀 못해 먹겠다.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손님들, 이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에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인 간요지동 사주 등에서 이혼이 많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PPT 파일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 이렇게 몇 달 전에 만들어 놓고 아직 녹화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활동적이라 하겠습니다. 대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안 잡니다. 뭔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무언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소주방에 가서 오징어 볶음에 소주 한잔 하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춘천에 이전에는 뭐 이렇게 룸사롱 비슷한 걸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룸사롱 하던 그 사람이 이런 소주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룸사롱 그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됐는데 집에서 좀 이렇게 한두 달 있다 보니까 몸이 쑤셔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그만 가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소주방을 차렸다고. 이렇게 사주대로 놀고 있습니다. 사주 내에 재성 있는 사람들이 재물에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그럽니다. 저 밀려오는 파도가 돈더미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주에 재성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 이 재성이 있는 사람은 현실 장악력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배하는 오행,
따라서 뭐 지도를 잘 본다든지 독도법에 뛰어난다든지 방향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운전을 잘합니다. 여기 한림대 수강하시는 분 여자분인데 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성이 좀 있는 분들이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운전을 잘한답니다. 또 사주에 이렇게 인신사회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공무원 가운데에도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인허가, 그럼 인허가 같은 거 해주려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주가 맞습니다. 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림을 아주 잘합니다. 집안 살림 요런 데에 아주 적극적인 이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가계부 같은 거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없는 사람 가계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사주 내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 근검절약, 알뜰살뜰, 나쁘게 말하면 구두쇠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돈 쓰는 데에서 좀 짠돌이, 식당에서 뭐 구두끈 매는 사람이 정제가 있는 사람, 반면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좀 유흥적이고 쓸 때 돈을 좀 크게 씁니다. 사주 내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월급쟁이라면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 이러한 팔자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정제 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 정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편관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편관 성향이, 편인 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편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재성혼잡 사주가 이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여자는 관살혼잡 사주가 또한 이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 여선생들 사주에 이러한 관살혼잡 사주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몇 년마다 직장을 발령받아서 자주 옮겨 다니는, 이렇게 직장을 자주 옮기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그 큰며느리가 관살혼잡 사주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작년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학교나 도서관 이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겠죠. 남자 무제 사주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 무제 사주인 친구가 있는데 치마만 둘러도 그저 좋다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그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좀 갈망하는 사주가 좀 뜨거운 사주, 조열한 사주인 경우에는 그게 물을 갖다가 보면 좋아합니다. 뭐 약속 장소 호숫가에 정하고자 합니다. 여기 춘천에 호반의 도시 춘천 참 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주가 뜨거운 사람들 여기 춘천에 오셔서 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재면 무재, 다관이면은 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거와 같다. 속담에 열재주 가진 사람이 뭐 아침밥 굶는다. 재주만 여러 가지지 뭐 하나 좀 필살기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거, 제가 인생길에 잘하는 거 하나, 나는 꿈에 먹은 자신 있어. 수많은 사례, 꿈에 관한 어떠한 상징의 이해, 내가 최고야. 근데 저도 욕심부려서 사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2개까지는 좀 되겠죠.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메뉴판에 한 10대 개 써붙인 집이 있어요. 좀 신뢰가 안 가죠? 아니 저 사람은 언제 김치찌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한 10대 개 되는 거. 그런데 딱 1개나 2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더 잘할 것 같죠? 사주 내에 편관이 있는 경우에 직업이 전문직, 기술직, 특수직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간 보고 직업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 그 배관 뭐 이런 거 특수 위험물 취급한다. 관계가 좀 되죠. 저희 둘째 놈이 평간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느냐? 뭐 조경학과인지 뭐 이렇게 나와서 면사무소 이런 행정센터에서도 산림직 뭐 그런 쪽에 있다가 지금 어디 수목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좀 출퇴근이 좀 멀어서 그렇지 수목원에 근무하면은 맑은 공기 마시고 그거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무원 또 아무나 합니까?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이런 데 나온 사람이 또 평간이 조금 이러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좋게는 군인, 경찰, 사법 이런 계통에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주 내에 평간이 있는 경우에 여성분의 경우에 남편이 좀 억센 호랑이 같은 남자, 뭐 야생마 같은 조금 자기가 감당하기에 벅찬 이런 남자하고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 사주 내에 평간이 있는데 식신이 있어가지고 식신 제살된 사주는 아주 좋다 하겠습니다. 즉 평간과 식신이 음양이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자비하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 평간인 살을 극하는데 식신이 최고입니다. 상관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평간이 있으면서 식신이 그것을 제압하는 사주는 아주 최고의 사주라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장군의 사주 아니면 어떠한 커다란 성취를 이겨내는 어떤 뭐 운동선수 이 평간이라는 게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억압을 하는 존재인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식신으로 때려잡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한계사항을 갖다가 뛰어넘는 게 어찌 보면 스포츠 선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터의 장군도 그러한 어떠한 위기사항을 갖다가 극복해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사주 내에 평간이 아예 없는 것보다 평간이 있으면서 그것을 때려잡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식신 있는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팔자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탐구 영역 일타강사 이지영의 사주 또 뭐 예들기 시치만 김건희 사주가 식신제살 사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전 예를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탐관오리가 있는데 내가 암행어사로 돼가지고 완전히 탐관오리 처단하는 식신제살이라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관은 호랑이, 뭐 야생마, 저 아바타에서 나오는 아주 그 커다란 새, 도르크 막통가요? 예, 아바타에 그 원주민들이 너도 나도 타고 다니는 개나 소나 타고 다니는 아크란 말고 이따만 커다란 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커다란 새를 제이크가 이렇게 타고 짠 나타나니까 원주민들이 깜빡 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주에 식신 제살된 사주는 비유하자면 이러한 도르크 막토를 타고 다니는 사람, 뭐 호랑이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주에 평간이 있고 인성이 있어서 살인 상생된 사주는 다행스러운 사주. 예, 식신 제살만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간을 갖다가 인성으로 좀 돌리는 유도해서 상대편이 들어오는 걸 그 힘을 이용해서 업어맺히는 예, 살인 상생된 사주도 뭐 공무원 대기업에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집사람의 사주가 살인 상생된 사주라 하겠습니다. 월지에 오화가 아주 강한 평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성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관을 갖다가 인성으로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상생된 사주의 경우에 재성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재성이 있으면 재생살로 이러한 편관을 더 키워주기에 사주 원국에 없거나 또는 대운 세운에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차라리 좋다 하겠습니다. 예, 이 사주는 대운이 금수운으로 흘러서 재생살에 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주에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나를 극하는,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하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아주 무자비하게 심하게 극하는 존재가 편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내 사주에 편관이 있느냐,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관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것을 유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 사주 보는데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편관의 여부를 살펴보는 병약용신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그 사주 사례에서 보면은 이러한 편관이 원국 내에 강하게 있거나 대운 세운에서 들어올 때 각종 사건 사고에 휩싸이거나 신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사이비 종교나 무속 이러한 데 시달리게 되고 안 좋은 상황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편관을 좀 때려잡는 식신이 있거나 이러한 편관을 다른 기운으로 좀 돌리는 인성이 있어야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은간인 경우에 상관 합살로 살의 기운을 좀 묶어 놓는, 예, 그래서 이러한 식신 제살의 사주는 어떠한 위기 극복 능력이 탁월하다 하겠습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편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한테 고통을 주는 안 좋은 여건이나 상황을 내가 식신이 있다면 그것을 쳐 부실 수가 있고 또 인성이 있으면 강한 기운을 좀 돌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살을 생하는 구조인 재생살의 사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남자라면은 여자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재물이나 여자로 인해서 그것이 살이 돼가지고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한다 하겠습니다. 안희정의 사주를 보지 않아도 재생살의 폐해를 가장 심하게 입어서 인생길에 안 좋게 흘러간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자 또한 재물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살만했는데 몸에 병이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예, 재생살의 사주인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정관이 있는 사람 좀 반듯합니다. 이 정관은 나를 지배하는데 음양이 좀 다른,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쓰는데 완만하게 적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제어한다 하겠습니다. 편관이 무자비하게 팬다면 정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 불러다가 목진 같은 데 올려놓고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5대 많아야 10대 이렇게 때리는 것이 좀 깨우쳐서 공부하게 하려고, 요게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관은 선생 가운데도 못된 놈 많습니다. 잘 사는 집 애한테는 알랑거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 목적상에서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종아리 치고 손바닥하고 이래야죠. 그냥 귀싸대기, 심하게 더 나쁜 놈은 이단 엽차기. 요즘에 좋은 세상이 돼서 그런 세상 얼마 없지만 3, 40년 전에 그런 못된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놈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 같은 놈이라 하겠습니다. 예, 사주 내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법, 제도, 규율, 질서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잘 따릅니다. 또 정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양복 같은 것을 딱 입으면 이렇게 정장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준에 또 상관이라고 그래서 직역하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 예, 사준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법이나 규칙, 질서를 잘 안 지킵니다. 쓱 봐가지고 교통신호등 빨간불일 때 쓱 하고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 상관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관이 있고 이런 사람은 딱 서가지고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 있을까? 예, 태몽이나 예지조건과 마찬가지로 사주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이정표, 청사진, 삶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뭐 자연분만이 좋지만 아기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주의 세계를 믿는다면 이 경우에 인위적으로 출생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결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월이 바뀐다든지 그러한 시점에 있다든지 출산 예정일로부터 넉넉 잡아 한 앞뒤 한 열흘 정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은 시간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수술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수술하러 오던 의사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위적인 행위가 좋지 않다 하겠습니다. 각종 성형수술, 뭐 종아리 근육 절제술, 뭐 위 절제술, 특히 여성분들에게 피임약 먹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여체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약이 바로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 체계 흔들어 놓는, 운명 특집 6번째 시간으로 운명과 사주와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